강의 가고 싶어 죽겠더만 법원에서 이거 듣고 있는데. 호텔 신라의 사장 이부진 씨와 임우재 씨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부진 씨는 일반인인 임우재 씨와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임우재 씨는 일반 회사원으로서 이부진 씨, 즉 대그룹의 딸과 결혼하는 뭐 그런 영예?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런 일로 세간의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최근 이혼을 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혼은 없습니다. 협의 이혼은 둘이서 협의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뒤에,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뒤에 다시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분이 같이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1개월 뒤에, 아이가 없으면 1개월 뒤에 다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러 판사 앞에 가면 판사님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이가 있을 때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둡니다. 3개월 뒤에 두 분이 똑같이 가서 판사님 앞에 이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판사님이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도장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때, 심지어 첫 번째는 같이 갔는데 두 번째 같이 안 가면 협의 이혼 안 됩니다. 두 분이 똑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협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쓰여진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사유는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종류들을 써놓은 것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라든지 종교의 차이, 이런 다양한 사유들이 약혼의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혼인의 해제 사유, 즉 이혼 사유로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이혼을 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이혼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분들의 가족사를 아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으로 비화되어서 서로 싸움에 이르고 서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 과정에서 겪은 서운한 일들이 다 법정에 토해져 나오게 됩니다. 참 고통스럽죠. 저도 1년에 몇 건씩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 아픈 것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앙금들이 쌓여 있는지 그걸 토해내는 것이 너무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한 대 맞은 상처보다는 말로 입은 상처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고생에 기억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 선생님한테 맞은 게 기억이 많이 나세요? 선생님한테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게 오래 기억에 남으세요? 종류가 다를지 모르지만 사람 따라 편차가 다를지도 모르지만 저는 선생님이 했던 그 모욕적인 말이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를 무시했던 말, 그런 거 있죠. 왠지 제가 좀 특이한가요? 한 대 맞은 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때 맞았던 게 뭐 어떻게 아팠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때는 많이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뭐 발바닥도 맞고 뭐 뺨도 맞고 뭐 빠따로 엉덩이도 맞고 심지어 등도 맞고요. 목 뒤도 맞고 뭐 이게 머리 몽둥이로 머리도 많이 맞았어요. 이게 출석부 가지고 막 대가리 빵빵 때리고 이런 거 많았거든요. 네.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맞는 게 일상적이라서 맞는 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에 의한 상처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소송으로 가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적절한 선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죠. 재산 문제 때문에 혹시 싸우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진, 이무재 씨가 이혼을 한다. 왜 조정이 안 되고 재판으로 가지? 아이고 돈 문제네. 아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더 박힌다니까. 이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이 소리를. 왜 그 소리를 들으세요? 적절히 양보해서 돈은 더 버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적절히 양보하는 큰 인품을 보임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구상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거기서 한 푼 더 내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두 분 사이의 일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사를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 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둘 다 돈 많이 밝히나 보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두 분이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이혼 사건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하고 세상에 묻히는 게 맞습니다. 그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 그 서류가 들어가고
법원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고 판사님이 열람할 수 있어서 자신들의 가족사를 모두 다 알게 되는, 물론 그 공무원들은 그 사실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 거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죽기 직전 자사전 탁 쓰고 죽으면 어떡해요? 막을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 뭐 처벌하시겠어요?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소송을 할 게 아닙니다. 물론 소송 기록은 몇 년 보관됩니까? 5년. 5년 뒤에는 소송 기록은 폐기됩니다. 폐기되면 뭐예요? 기억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소송은 소송으로 꼭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